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깊게 파볼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금융 AI X 및 보안 동향 리포트라는 건데요. 제목만 보면 좀 딱딱해 보이죠? 네, 그쵸. 용어도 좀 어렵고요. 근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거의 뭐 한편의 전쟁 영화 같더라고요. 아, 전쟁 영화요? 네, 지금 한국금융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무기를 두고 누가 왕좌를 차지할 거냐, 그 치열한 싸움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정부의 정책 같은 좀 거시적인 판세부터 딥페이크라는 이 신종 공격 무기, 그리고 KB, 신한 같은 거대 금융제국들이 벌이는 전략까지 이 복잡한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뭔지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전장의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정부의 움직임부터 보죠. 리포트를 보면 정부가 AI를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확고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 생산성을 AI로 끌어올리고 이걸로 주식시장까지 부양하겠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뭐라고 할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정부는 유망한 AI 기업들이 막 상장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대기업이 핵심 기술 자회사를 쉽게 떼어내서 상장하는 거, 이른바 물적 분할은 규제하려고 하거든요. 아, 물적 분할 후 5년 내 자회사 상장 규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이거 서로 약간 충돌하는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모순 같지만 금융사들은 그 행간을 아주 영리하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그냥 보고서 속 문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아주 물리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해요. 금융결제원, NH나 KB의 통합 아이디 센터 같은 곳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AI 서버를 위한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마치 전쟁을 앞두고 무기고와 보급기지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무기고와 보급기지라? 네. 그리고 여기에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건 이 AI 인프라 전쟁의 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신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화려한 AI 서비스들은 결국 이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IT 투자가 아니라 미래 금융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 공사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반 공사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AI 뱅커도 AI 자산관리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심장부를 짓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요새를 지으면 당연히 그 요새를 노리는 공격자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모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공격의 문을 열어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AI의 어두운 이면, 즉 보안 위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리포트에서도 정말 소름 돋는 경고를 하던데요. 바로 딥페이크 보이스. 아, 네. 그 문제 심각하죠. 이게 그냥 목소리 좀 비슷하게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로 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해도 가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의 귀로는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와, 금융사기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금융감독원도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공격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방어 기술도 발전하고 있을 텐데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AI 대 AI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리포트에 언급된 한컴위드 같은 기업이 좋은 예시예요. 한컴 위드요? 네, 이들이 금융사 콜센터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화자인증 기술을 AI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이 목소리의 특징 몇 개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AI가 수백 수천 개의 미세한 음성 패턴을 학습해서 진짜 목소리랑 딥페이크를 구별해내는 거죠. 아하. 이건 마치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해 더 정교한 위조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같아요. AI가 창을 만들면 더 강력한 AI로 방패를 만드는 거군요. 네,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사기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도 번질 수 있겠어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처럼 아직 규제가 완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리포트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통 금융사 수중에 내부 통제와 보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딥페이크 보이스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증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증명의 위기요. 네, 내 목소리마저 증거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 이건 단순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의 실매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이건 사회적, 제도적 문제죠. 신뢰의 재설계라. 와, 정말 거대한 화두네요. 그럼 이제 이 전쟁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인들의 싸움, 4대 금융지주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먼저 KB금융그룹입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객을 위한 스타링크라는 비대면 AI 상담 모델. 이건 좀 알겠는데 다른 하나가 미래를 위한 투자, 무려 1,600억 원 규모의 KB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금액이 상당하죠. 근데 목표가 한국의 K-엔비디아 육성이라는데 아니 은행이 반도체 회사 같은 테크 기업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너무 야심찬 목표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KB가 직접 반도체 칩을 설계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K-엔비디아라는 선언은 단순한 마케팅 구호 이상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전략적인 한 수예요. 교활하기까지 하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부의 물적 분할 규제 기억하시나요? 아, 네네, 기억하죠. 정부는 대기업이 알짜배기 기술 부서만 떼어내서 쉽게 상장시키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는 내부 기술팀을 분사시키는 대신 아예 외부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 겁니다. 아하. 이건 규제의 그물망을 아주 우아하게 피하면서 AI 생태계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단순히 유망 기업에 투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 규제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적 해지,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장 AI 기술을 사서 쓰는 수준을 넘어서요. 미래 기술의 원천이 될 씨앗들을 아예 자기 밭에 심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인 셈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KB는. 그럼 다음 주자, 신한금융그룹은 어떤가요? 신한은 좀 더 현장에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네,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이죠. 스마트 혁신 점포에 가면 AI 뱅커가 실제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사인 시티그룹과 손잡고 예금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인프라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룹 연수원 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실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연수원에서 쓰는 가상화폐라니 무슨 게임머니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움직임인가요? 이건 게임머니가 아니라 미래 화폐 시스템의 비행 시뮬레이터라고 보셔야 합니다. 비행 시뮬레이터요? 네. 지금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아, 그쵸. 너무 불편하죠. 여러 은행을 거치는 복잡한 중개 과정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예금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이 모든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수수료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와, 국제 금융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신한이 연수원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이걸 실험하는 이유는 이륙하기 전에 시뮬레이터에서 모든 비상 상황을 테스트해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군요. 네, 실제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파악하고 기술을 완전히 내부적으로 체화하려는 아주 실용적이고 똑똑한 접근 방식입니다. 비행 시뮬레이터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패해도 안전한 곳에서 미래를 미리 연습해보는 거군요. 그럼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하명조 하나금융 회장이 직접 AI와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고요. 우리금융에 편입된 ABL생명도 2026년까지 AI 전환, 즉 AX의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X? AI 트랜스포메이션? 네, 여기서 ABL생명의 AX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사에게 AI 전환이란 단순히 앱을 예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죠? 보험업의 본질인 위험 예측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죠. 위험 예측을 바꾼다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나이, 성별, 직업 같은 몇 가지 큰 카테고리로 보험료를 산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AI는 수백만 명의 건강 데이터, 생활 습관, 심지어 운전 습관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극히 개인화된 나만을 위한 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맞춤형이네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람이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AI가 사진을 판독해서 몇 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이것이 바로 보험업계가 달려가고 있는 AX의 미래입니다. 특정 금융그룹 하나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전장의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지네요. 4대 금융지주가 최전선에서 이런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 뒤를 따르는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이 거대한 전쟁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름의 생존 전략을 찾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구경꾼이 될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생존을 위해 더 필사적이죠. AI 혁신은 더 이상 서울의 거대 은행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리포트를 보면 K뱅크가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면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K뱅크의 AI 기술력입니다. IM뱅크, 옛 대구은행이죠? 그리고 전북은행의 신임 행장들도 취임 일성으로 디지털 AI 혁신을 내세웠고요. 아, 정말요? 이들에게 AI는 성장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본력이나 인력 면에서 4대 금융지주와는 경쟁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연합전선의 구축입니다. 연합전선이요? 네, 리포트에 따르면 하나, BNK, IM, JB금융지주가 함께 웹3, 그러니까 AI와 블록체인 기술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혼자서는 거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힘을 합쳐서 공동의 기술 표준을 만들고 규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죠. 와, 마치 거대 제국에 맞서서 여러 왕국이 동맹을 맺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경쟁을 넘어서 연합까지. 정말 전쟁터 같네요. 이런 흐름은 은행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죠. 증권이나 카드사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NH투자증권 같은 증권사들은 이미 미래의 승부처가 누가 더 정교한 AI 투자 알고리즘을 갖는가에 달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플랫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카드의 모니모 앱 개편 사례도 리포트에 나오는데 단순히 UI를 개선한 게 아닙니다. 그 기반에 AI 추천 기술과 스테이블 코인 연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짠 겁니다. 결국 은행, 증권, 카드를 막론하고 금융이라는 전쟁터의 핵심 자원이 예전에는 자본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AI 능력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누가 더 많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더 똑똑하게 훈련시켜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것이 미래 금융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치열한 전장의 풍경을 쭉 둘러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즉 전장의 안개를 걷어내고 본질을 요약해보면 무엇일까요? 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네, 은행, 증권, 카드를 가리지 않고 금융권 전체가 AI로의 전환, 즉 AX라는 거대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둘째는 신무기 개발입니다. 신무기.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과 웹3 기술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 즉 미래의 주력 무기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셋째, 방어체계 구축입니다. 방어체계.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AI 공격에 맞서기 위한 AI 기반 방어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요. 마지막으로 보급로 확보입니다. 보급로 확보.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 인프라와 딥테크 펀드 같은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요. 이 긴 전쟁을 치를 실탄과 보급로를 확보하는데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면전, 신무기, 방어체계, 보급로. 와,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오늘 리포트를 통해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 리포트는 금융권의 거대한 기술 경쟁을 보여주지만 그 끝에는 결국 인간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프라이빗 뱅커, 대출 상담을 해주던 창구 직원이 거의 완벽한 AI로 대체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좀 그러네요. 그때 금융 전문가라는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기계가 모든 데이터 분석과 거래를 처리할 때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이건 비단 금융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질문일 겁니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